기록기천 진흥원장님입니다. 진흥 전 단계 갈등 무엇을 알고 무엇을 주겠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귀농 후 단계에서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현상은 과거의 여러 가지 증거와 또 여러 가지 힌트와 또 여러 가지 기후가 모여서 사건이 발생하고 그렇듯이 귀농 전 단계부터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귀농 기초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급격하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전 단계에 그러니까 뭐 조금 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종로 2가요 건너서 이 옛날에 코파카바나라고 그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브루스를 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 길로 결혼했는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집안의 역사나 집안의 분위기나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결국은 결혼을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고 결국 몇 년 못 살고 이혼을 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배우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따 갈등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농기천의 역사는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 거의 대부분이 이 서울에 와서 벼슬을 하고 다시 낙향을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뭐 서원이나 향교에서 후학들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소위 이촌 향도의 시대가 1962년도부터 열려서 지금까지 쭉 이촌 향도의 역사를 그려왔습니다. 그게 2009년도 향도구의 인구보다 향촌,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로 내려가는 인구가 처음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국토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인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2010년도에 이 10,000명, 그다음에 2011년도에 1,500명, 2012년도에 27,000명의 그 귀농기천 인구가 있고 올해는 35,000에서 4만을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한 7,8만 세대, 그 다음에 총인구로 한 15만 세대 정도가 2035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35년경에는 약 300만 명 정도가 농촌으로 내려가 있을 거고 2021년도경에 원주민 인구보다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농촌 안에서 이 터세도 많이 있고 그래서 힘들고 그러지만 좀 지나면은 도시민이 더 농촌에서 중심으로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농촌으로 가더라도 지역의 역사나 전통, 그다음에 농업적인 가치를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지역민과 더불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귀농귀촌의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귀농 전에 귀농을 결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장을 좀 넓혀서 보겠습니다. 그 귀농귀촌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5천만 명이고 55년부터 63년까지 베이비붐 세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7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약 1900만 명의 거대 인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1900만 명이 이제 향후 어떻게 살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의 창업은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도시에서는 못 벌고 돈 쓰는 구조가 지속될 텐데 거기서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촌 향도의 이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도 향촌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귀농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행태를 귀농으로 우리가 보고요. 이 정의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귀촌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이외의 일이나 소일 하려고 하는 사람을 귀촌자라고 얘기를 하고, 귀촌은 그런 행위를 귀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향촌은 뭐냐? 이거는 통계 용어로서 향도에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향할 향자, 시골 촌자를 써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모든 사람을 향촌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설문을 쭉 했는데, 각 세대별로 귀촌하는 현황을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60대 이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50대, 40대로 늘어나는 젊은 귀농 귀촌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나 방법, 돈벌이가 쉽지 않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삶을 어떤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융복합한다 그러면은 지역사회 발전의 잠재력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많은 것이 자영업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건설, 건축 관련된 분들, 사무직, 생산직, 이런 공무원,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이제 UIJ라고 얘기하는데, 유턴은 예를 들어서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서 대구나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늙어서 다시 상주로 내려가는 걸 U턴이라고 합니다. 이 J턴이라는 것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일하다가 고향으로 가면은 왠지 동족불안이고 서열이 정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10월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겠다. 그래서 예천이나 문경으로 가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J턴입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가서 이 타지역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도시에서 고향으로 가는 이런 형태는 이제 규정이 안 돼 있고, 도시에서 타지역으로 가는 거. 이런 이 두 가지 유형들을 전부 다 I턴 형태인데, I자 형태처럼 간다라고 해서 타지역으로. 이제 기타가 S턴이나 뭐 Z턴 이런 것들은 실패 유형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이 농업 경영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0.5헥타, 1헥타는 약 3,000평입니다. 그러니까 1,500평 이하가 전체 60% 가까이 됩니다. 이 집가의 상승과 고집가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집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필이 꽂혀서 팍 샀는데 그게 못 쓰는 땅을 산다. 절대 농지를 사서 농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집안 안에서 뚜껑 열리고 대판 붙죠.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귀농 이유를 보면은 제일 많은 것들이 퇴직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농촌을 공정하는 것,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의 농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계 수단, 그 다음에 이 사업 실태, 도시 생활의 해이,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일 커다란 이유가 퇴직 후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귀농 교육 경험이 없는 것이 없다가 83%, 있다가 17%.
이 중에서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 6%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은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제일 커다란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교육을 받고 자기가 그것을 새롭게 대안을 모색하고 기획을 해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어가는 그 능력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보릿고개를 지나서 새마을운동도 하고 모두하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능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납니다. 특히 40대부터 60대까지, 70대, 일부 70대까지는 아주 뛰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교육받고 대안 만들고 선택과 집중해서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왜 그런데 이상하게 귀농은 교육을 안 받고 내려갑니다. 실패의 연속이고 실패의 이제 좌절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족 간의 동의나 합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는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사 경험이 반 정도가 42%가 없고 58%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농사 경험은 이 수도자의 형태의 손으로 하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다 농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지금 경험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전거 탔다라고 해서 소위 그 운송수단을 운전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하고 자전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시대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00만원 이하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3,000만원 이하도 있고, 5,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1억 이하, 뭐 1억부터 2, 3억, 3억 이상이 이제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제 약 24% 정도, 4분의 1 정도 되고요. 1억 이하 중에서 5,000만원 이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또 50% 정도 되는 겁니다. 50%가 좀 넘네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경우는 귀농기초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규모가 영세한 규모인데 이 영세한 규모라 그러면은 자본 사용의 적절성과 또 자본의 효율성을 위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건 후단계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득을 이제 실제로 1억 이상 소득 내는 사람들은 1%뿐이 안 되고요. 이 사례자 중에서 저기에 끝에 계신 안기철 원장님이 1억 이상 실제로 소득을 내고 계신데 어제 제가 이제 TV조선의 신문고라는 데 나갔는데 거기 사례자는 30만 원 1년에 다 망치고 30만 원 소득을 내가지고 집안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도 실제 있습니다. 30만 원 소득을 그래도 냈지만은 마이너스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대부분의 경우가 이 교육이나 이 귀농 전 단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준비를 안 해서 성공하면 괜찮지만 실패하면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경우는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부터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그 귀농 전 단계에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준비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억대 분홍을 2008년도에 7,600 세대가 났는데 2010년대 16,000세대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이 억대 분홍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억대 분홍이 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케이스고요. 처음에는 교육받고 실습하고 훈련하고 전문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유통이나 판매나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커다란 차이점이 뭐냐면 도시생활과 농촌생활의 차이점. 도시는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체제지만은 농촌은 이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각 가구가 개별 경영체입니다. 개별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러리맨과 경영체라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실제 그 소득 순위를 보면은요, 양돈, 유구, 낙농, 양계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고요. 도시에서 열심히 그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로 들어가기보다는 도시에서 하던 일과 이러한 일들, 농업, 농촌, 농민을 연계시키는 일이 훨씬 더 소득도 높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또 이 6차 산업, 1차, 2차, 3차를 같이 합친 유통, 판매, 체험, 농촌관광, 민박 이런 데 집중하시는 것이 초기에 훨씬 더 생활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돈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이 지인들이나 가족이나 선후배,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거나 농촌의 어메니티 높은 체험을 공급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품목별로 단위 면적과 소득을 보면은 이제 제일 높은 것이 시설 종류입니다. 시설 하우스가 204에 1억 4천 정도가 이제 나오고요. 시설 토마토가 8,400, 상추가 3,800, 노지 고구마 3만 원, 대파 1,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어떻게 나오는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기록 만족도는 잘했다가 33%, 보통이 47%, 잘못했다가 8%, 아주 잘못했다가 2%,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대단히 잘했다가 10% 해서 대체적으로 도시의 삶보다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서 첫째부터 손해보지 않고 서서히 돈을 만들고 한 3년 이후부터는 한 연수 3천만 원 정도 수준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농 전 단계부터 갈등을 안 겪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 생략을 하겠고요. 이 가족 간의 동의가 이제 기본이 되는데, 가족 간의 동의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무기와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무기를 안 가지고 전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의 팀워, 예를 들어서 쇼트트랙 개주를 하는데 앞에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개주 공을 그냥 안 받아버리고 그러면 그 팀이 다 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 뭐든지 안 됩니다. 시골 생활의 부부는 미인상각이고, 가족 동의의 부부 간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동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귀농귀촌을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장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 옆에. 장성에는 뉴타운을 조성을 해가지고 뉴타운을 분양도 하지만은 전세로도 이제 월세로도 이렇게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이 젊은 가족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내미가 있는데 같이 갔어요. 어머니는 이 보육원에 교사로 있고 아빠는 IT 관련 회사에 다녔는데 이제 부부끼리는 가기로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여자에 대해서 동의도 안 거쳤고, 얘는 일산이 굉장히 살기 좋고 자기 친구들이 다 거기 있는데 갑자기 낯선 말을 쓰는 애들이 자기에 대해서 화제거리를 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물건을 만지고 가져가고 그러는데, 일산에서는 안 그러는데 장성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데, 이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구조가 엄마하고 아빠는 지역의 사회에 적응하려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얘는 혼자서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그걸 아무도 모르고 선생님이나 누가 관심을 갖고 케어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말을 더듬고 그러더니 말을 못해요. 황당한 경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감기에 걸리거나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이 광주에 있는 큰 병원에 갔더니 이 정신 감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니 얘가 이 실어증, 이 어린애가 실어증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건 드문 케이스인데 지역사회에 적응을 전혀 못한대요. 그래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 다른 거 전혀 필요 없고 다시 그 원래 살던 일산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낮을 수도 있다. 낮은다가 아니라 낮을 수도 있다. 근데 부모는 여기서 살라고 저쪽 거를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땅도 사놨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심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애들을 이기는 부모가 없이 애들이 얘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이쪽 거를 임대하고 일부는 싸게 팔고 다시 일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이제 많이 낮았다라고 하고 적응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지금 대체적으로 연배가 있으신데 젊은 이 부부나 가족들은 이 자녀들의 동의,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기농기촌 진흥원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족 동의가 제일 어렵다라는 게 이제 한 40%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농기촌에 대한 고민 상담처가 없다. 우리 손태식 위원님께서 나와 계신데 수원의 농지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1544-8572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1544-8572가 무슨 전화번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나 제공 수단이 접근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적합한 맞춤형 귀농기촌 교육기관이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할지 어떤 관심과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구체적인 귀농기촌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지금 YMCA가 유일합니다. 서울시 안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는 이 전문 품목교육을 일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종로나 강남역으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기촌에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이 찾기 힘듭니다. 왜냐? 정부가 귀농기촌, 이따 우리 손혜경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정부가 귀농기촌 교육을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은 교육기관이 이익을 남아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건비 책정, 기획비 책정, 이익은 일반 관리비의 10%인데 10%도 안 줘요. 7%, 8%뿐이 안 줍니다. 그럼 누가 귀농기촌 교육을 합니까? 저희는 사정감으로 하지만은 한 과정 교육할 때마다 약 1,500만 원이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못할 거예요. 저희도.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지만이 갈등을 안 겪고 갈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혜경 대표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농기촌 결심기는 이 개인이 결심하고 개인이 판단하고 그러는 식입니다. 귀농기촌 결심기는요. 그래서 소위 고민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골살이를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대부분의 인터넷의 정보가요, 선정적이고 사기치는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잘못 편업되거나 카페에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지식을 학습하는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농정원, 농림수산정보문화원이라는 농림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 에그리 에듀라고 이 귀농기촌에 관련된 과목이 약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준비기는 가족이 함께 하는 거고요. 여기는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 가족 중에 농촌으로 내려갈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귀농기촌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헛간 농사를 더 가는 게 중요하고요. 시골 여행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는 단계가 최초로 농촌을 방문하는 비지팅 단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드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을 재방문하는 리프팅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을의 후원자가 되는 서포팅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주자, 정착자가 되는 이제 소위 세미 세틀러가 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주를 하는 그런 정주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외국 같은 경우는 짧으면은 한 4, 5년, 길면은 한 2, 30년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박람회 한번 딱 가서 이 지자체 상담 받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하는 코파카바나에서 브루스 한번 땡긴 다음에 결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육받고 가족 동의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귀농 전 단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한 7가지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서 갈등을 줄여 나가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귀농 기촌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 올리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